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발입니다. 연구하는 분야는 생물정보학 분야고요. 연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실하고 그리고 생물정보학 연구실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예요.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외부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것을 뭔가를 막아냅니다. 근데 이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자궁이 열리면서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아이가 나오는 그 길을 우리가 산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쥐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산도를 타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산모가 조금 이 골반이 작거나 아이를 낳기 없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C-섹션이라고 하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자연분만을 한 아이,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한 아이,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했는데 모유수유를 안 한 아이, 그 다음에 그냥 제왕절개를 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제왕절개를 한 아이가,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엉망이 되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한 아이보다 제왕절개를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혹은 집중력 장애나 그리고 피부 면역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게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피부에 있는 것은 장에 있는 것이든 그게 첫 번째 접종이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접종이 되는 겁니다. 산도를 통해서 접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엄마의 질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나쁜 미생물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 일반적으로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의 질내 미생물이 거의 대부분 락토바실러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를 낳으면서 락토바실러스를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비피도박테리움도,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비피도박테리움을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풍성하게 좋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공급을 받아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서 그 아이가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들게 되고 건강한 면역계를 초기에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왕절개를 하면 끄집어내게 되면 그 아이가 소위 얘기하는 노출되는 그 미생물들이 락토바실레스 이런 계통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필로코쿠스라고 하는 그 스테필로코쿠스 아우레스가 우리가 황색 포수던 구균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중 항생 내성이 있는 안 좋은 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안 좋은 균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좋은 균들에 의해서 접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 가지고 처음에 이 차이가 요만큼인 거, 손가락 요만큼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장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이 환경이 안 좋은 상태와 그리고 좋은 상태 아이는 커서 굉장히 다른 그 상태의 아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건강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한 아이한테 엄마의 질내 미생물을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한테 도포를 하게 되면 아이의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왕절개를 한 아이한테 이번에는
그냥 이 코하고 입에다가 이렇게 도포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마의 그 대변 미생물, 장에 있는 대변 미생물 그냥 이식을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개선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에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엄마의 그 건강한 질내 미생물 상태는 많이 출산을 계획하시고 계신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면역 계통이 약해진 아이가 될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뭐 출산과 관련돼서도 그 아이의 건강을 전달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을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장내 마이크로, 우리가 위장관계 장에 존재하는 것과 이제 제가 그냥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한 장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높은 게 건강한 겁니다.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좋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인데 다른 종류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사는 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야채를 먹는데 혹은 발효식품을 먹는데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꼭 식물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고기도 먹는데 그것도 고기도 가공육이 아닌 고기들을 드시고, 또 야채도 다양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다양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돼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됩니다. 이게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떨까요?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거와 견주어서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복잡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반대입니다. 다양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99%는 다양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양성이 어떻게 낮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여러 종류가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락토바실러스에 의해서 우점되고 그게 거의 모든 질내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가장 건강한 질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러면은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간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뭐 이거는 과학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풋을 생각해 보세요.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음식물이 다양한 것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외부로 그러니까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 경관이 있고 이제 자궁 공간에 막혔다 열렸다 하고 그다음에 자궁이 있고 내부로 들어가는데, 그 내부로 만약에 아이가 자궁에 들어섰는데 그 내부로 그게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미생물이 막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은 외부와 자궁으로 연결되는 그 공간에서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들이 나쁜 균들을 막고 있는 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 역할뿐만 아니고 좋은 락토바실러스는 질내미생물에서 이 질 점막을 자극을 해서 면역 계통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몸의 면역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질내미생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STD라고 해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는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질에 관계되어 있는 질병들, 혹은 근종이나 심지어 자궁 경부암이나 바이러스에 생기는 자궁 경부암 이런 것들도 확률도 엄청나게 낮춰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 금종이 생긴 거나 암이 생기거나 나쁜 미생물이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질레 마이크로바이옴이 묻어진 상태,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라는 그 계통이 무너지고 많은 나쁜 균들이 존재할 때 훨씬 더 그게 생길 확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연구 결과는 또 어떤 것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질레 마이크로바이옴이 상태가 안 좋으면 임신도 잘 안 됩니다. 임신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임신이 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못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 소위 얘기하는 번식을 하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도 어떤 동물들이 계절 번식을 한다고 할 때 얘네들이 어떨 때 계절 번식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그 시점, 태어났을 때 시점을 앞당겨서 그때 그 교미가 일어나고요. 그 교미가 일어나서 그때 태어났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고등 동물까지 환경이 안 지어주면 리프로덕션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엄마가 될 사람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거나 낳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낳을래,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낳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레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거를 검사하고, 또 질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랑은 조금 다르게 훨씬 더 간단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도 되게 정확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건강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레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게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질환이 생겼을 때 병원 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건 가장 하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을 안 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내 건강이 나빠지는 징조를 체크하고 그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질레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진 상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너지고 나쁜 세균들이 들어와서 세균성 질염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항생제 치료합니다. 항생제 치료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낸 공간은 뭐가 존재하죠? 항생제라는 것은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구분 안 하고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 공간에 또다시 나쁜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성 질염은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률도 굉장히 높고, 그것은 뭐 우리가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발생되기 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것이 발생됐더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서 이제 씻어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게 좋은 균들이 소위 이게 락토바실러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락토바실러스는, 여러분들이 락토바실러스를 우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산을 만들기 때문에 유산균. 여러분들 요구르트 들어보시면 약간 새콤하죠. 그게 이제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pH라고 하죠. 산도가 얼마나. pH가 이제 낮은 것을 우리가 이제 산성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pH로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한 4 정도, 뭐 3.5에서 4.5, 그 정도 사이 크게 레인지를 잡으면 정도가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생리를 할 때 생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 환경이 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냐면 또 나쁜 미생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뭐 항생제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
이 미생물들이 다 없어지죠. 뭐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다 없애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산도가 올라가면 또 나쁜 미생물이 들어올 찬스가 자꾸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pH를 건강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레인지 내에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너무 서툰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